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일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선 대통령 석방 이후 첫 평의가 열렸는데요. 모든 관심은 대통령 선고가 언제 이뤄질까였습니다. 예상대로 이번 주에 이뤄질지 석방의 영향으로 미뤄지진 않을지 관심인데요.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한 채 오늘 평의가 진행됐거든요. 헌법재판소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정은 기자, 상당히 긴 시간 평의가 이뤄진 걸로 전해지는데 오늘 선고일을 그럼 지정하지 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13일째인 오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었는데요. 1시간 전쯤인 6시쯤 재판관 전원이 퇴근한 걸로 확인됐는데 늦은 오후까지 열띤 평의가 진행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평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열린 첫 번째 평의였는데요. 재판관들은 철통 같은 보안 속에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헌재는 평의 내용과 시간 등은 모두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입장인데요. 평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는 점 말고는 안건과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과 장소 모두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선고 날짜는 국회와 대통령 측에 통지하고 수신을 확인한 다음 언론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헌재의 보안 수위도 한층 강화되면서 선고 일정 확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는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지만 오늘까지도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선고 2, 3일 전 선고일자를 통보한 전례를 보면 내일 평의 후 선고일이 확정돼도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후에나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이란 변수가 탄핵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25일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끝으로 선고만 앞두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 구속 취소로 상황이 바뀌었으니 다시 증인에게 묻고 답하는 걸 해야 하지 않겠냐, 이걸 검토하는 거죠. 헌재가 이를 받아준다면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은 더 늦춰지게 됩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로 그제 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과 헌재의 탄핵심판 대응 전략에 대해 숙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속기간 계산 오류를 법원에서 인정받으면서 탄핵심판에서도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불법 체포인 줄 알면서도 체포영장에 응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 또 경호처 직원들, 우리 청년들 안전을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측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추가 변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도 변론 종결 이후에는 언제든 변론 재개 의견서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직전까지도 변론을 다시 하자고 신청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걸로 보입니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변론 재개 주장이 빗발치고 있지만 대리인단은 아직까지는 내부 결론을 정하지는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한다면 헌재 평의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헌재가 수용하면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대통령은 석방이 됐고 지금부터는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죠. 여야가 일제히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장하이안 기자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치주의를 지켜낸 법원의 경의를 표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법원 결정을 헌재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법원처럼 헌재도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변수에 따라 이번 주에 선고가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은 느닷없다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이 모두 종결된 지 2주째입니다.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 혼란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선고돼야 한다면서 오는 14일 전 선고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평의에 모든 관심이 사실 쏟아졌습니다. 철통 보안 유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요? 네, 헌법재판소 분위기, 탄핵심판 초기와 확실히 달라진 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해놓은 게 맞지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초반만 해도 헌재 관계자가 당일 평의가 잡혀 있는지 오후에도 평의가 진행 중인지 정도는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변론 종결 이후로는 헌재가 입을 꾹 닫았습니다. 평의 내용,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일체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요. 선고일을 밝힐 때까지 알릴 게 없다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말 선고 날짜 지정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후 진술 들은 게 대통령 지난달이고 변론 종결해서 선고일 지정까지 이미 최장 기록을 쓰고 있다면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게요. 지난달 25일입니다. 오늘로 변론 종결 13일째인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일째 선고 날짜를 지정했거든요.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시간 심리 기록을 헌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 선고 날짜를 지정을 못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때요. 이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부장급 헌법연구관에게 물어봤는데요. 지금쯤이면 헌법재판관들 저마다 탄핵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한 심증은 평의를 통해 드러났을 거라고 했습니다. 현 시점은요. 탄핵 심판 결정문에 담길 문구들을 놓고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라고도 했는데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장일치라서 소수 의견이 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처음부터 똑같지는 않았을 텐데 가급적이면 공통된 결론을 얻으려고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을,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을 반박하고 설득하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고일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헌재에서 나온 주요 증인들 증언이요.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잖아요. 결정문에는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헌재의 사실관계 판단을 정리해서 적어야 하는데 수사기관 조서와 헌재 증언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변수가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변론 종결 이후에 돌발 변수들이 꽤 많았잖아요. 윤 대통령을 조사했던 공수처를 검찰이 압수수색했고요. 지난 주말 대통령 구속 취소에 석방까지 숨가쁘게 이어졌거든요. 게다가 윤 대통령 측도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신청할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헌재도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측은 그래서 변론 재개를 신청할 것 같습니까? 아직 확실히 결정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도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요. 이 방법이 심판 결과에 유리할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 같고요. 오늘도 헌재에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엄 직후보다 우호적으로 변한 여론 지형을 강조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